핵가족 치료 8가지 개념 가운데 두 번째 삼각관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보행 이론에서 분화가 제일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분화가 높을수록 개인의 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정서적인 융합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자아 정체감이 확실하고 또 자기 주장도 뚜렷하고 신념이 분명하게 되는데 비해서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있으면 자기 주장이나 또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혼란되어 있다, 혼돈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개념에 있어서 주요 삼각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이 삼각관계는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가족 내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3인이 정서적인 어떤 관계, 힘의 작용, 역동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각관계에서는 늘 불안한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 엄마, 아빠가 부부가 건강한 정서적인 관계를 가지고 친밀 관계를 잘 하고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는 쉽게 삼각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힘을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가 삼각관계, 정서적인 역동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인관계, 두 사람의 관계에서 불안과 갈등이 고조가 되면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제 새로운 삼각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엄마가 아이하고 정서적으로 밀접해지는 그 관계가 되면 부부 관계는 상당히 불안과 긴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삼각관계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더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심리적으로 강하고 건강하고 또 분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쉽게 이렇게 삼각관계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관계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애완동물이나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경우 어떤 대상,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에 빠질 때 그것도 삼각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좀 서먹할 때 새로운 어떤 취미, 새로운 대상을 끌어들이면 그것이 또 삼각관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안정된 이인관계 이때는 삼각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제3자, C라는 제3자가 있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긴장이 일어나고 불안이 조성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가 삐걱삐걱할 때 이게 A는 다시 이렇게 C를 끌어들임으로 C에게 자기 힘과 에너지를 쏟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각관계는 이렇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조건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좋았던 A와 B의 관계가 C가 들어옴으로 해서 C 쪽으로 쏠렸던, 그래서 A와 B는 아주 갈등의 관계로 왔는데 다시 A와 B가 관계가 좋아지고 A와 C가 좋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B와 C가 또 이렇게 갈등 관계가 되는 이런 이제 삼각관계의 변화, 이동 과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관계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다,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삼각관계는 불안하고 긴장이 있을 때 새로운 힘을 끌어들여서 긴장을 풀고자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가족 정서 체계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핵가족 정서 체계. 개인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분화 수준을 가진 그런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이 보호인의 입장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사람, 정신건강, 또 감정, 또 자아분화 이런 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면 서로 깊게 사귀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독립적인 사람하고 너무 의존적인 사람이 만나면 서로 불편해서 우리 견디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귀다가도 금방 헤어질 수가 있는데 분화 수준이 비슷한 사람은 서로에게서 그런 채워주고 서로의 긴장과 불안에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동화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쉽게 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핵가족 정서 체계, 뉴클리어 패밀리 이모셔널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체계는 가족 안에서 이제 어떤 문제, 정서적인 문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 지어가면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분화 수준이 결국은 자녀들에게까지 핵가족의 정서 분위기 전체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부모의 분화가 건강하고 독립적이고 잘 이렇게 수준이 높은 부부라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분화 수준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독립적이면 자녀들도 독립적이고 부모가 의존적이면 자녀들도 의존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분화 수준이 자녀들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2명, 3명 있다면 어떤 자녀는 의존적일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독립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도 한쪽으로 약한 자녀에게 에너지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분화 수준은 부모의 분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미분화된 가족이 싸우거나 혹은 관계에서 멀어지면 가족의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그런 문제가 정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역기능, 가족의 불안이 한쪽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쏠릴 때, 또 치중될 때, 그렇게 될 때, 역기능으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두통이나 만성적인 또는 신체적, 정서적 역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핵가족의 이 정서체계가 결국은 한 사람에게 심화되어서 역기능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핵가족 정서체계에 있어서 어떤 흐름, 분화 수준의 어떤 흐름이 한쪽으로 약한 자에게 흘러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결혼 갈등도 이제 한 요인이 됩니다. 가족의 불안을 부부가 흡수하는 경우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와 과잉 애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기능 유형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성적으로 부부간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 이렇게 멀리하고 떨어져 있을 때 또 반대로 과잉 애착으로 이렇게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을 때 그래서 결국은 감정적으로 미성숙된 그런 문제가 우리 가족 한 사람에게 투사가 되고 그것이 큰 문제를 더 야기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 정서체계 가운데 한 부분은 자녀에게 또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족 불안이 어떤 특정된 자녀에게 그런 투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흡수가 되어서 자녀에게 어떤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핵가족 정서 체계는 다세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온 가족에서 학습된 그 방식이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또 결혼을
결혼을 선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세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 정서적인 어떤 불안정과 융합 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세대를 거쳐서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가족 정서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한 개인이 원가족과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분할을 잘 해나가는 방법, 한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분할을 잘 해나가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투사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 투사 가정. 미성숙한 부모가 가족 체계나 부부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자녀 가운데 아주 유아적이고 취약한 자녀를 투사 대상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그 아이에게만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공격하고 그 아이에게 모든 상처를 이렇게 투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부모의 불안, 심리, 또 여러 가지 서로 배우자끼리 주고받는 상처와 아픔을 자녀에게 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자기들의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나 정서, 융합된 것들을 자녀에게 그대로 투사해서 자녀가 그런 상처를 다 받아서 그야말로 자녀로 하여금 스케이프고트 같이 희생양으로 그렇게 삼는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약한 자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자기의 부정적인 요인들,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 부부 갈등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자녀에게 계속 공격하고 자녀가 그것을 다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족 투사 과정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패밀리 프로젝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투사 과정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끊임없이 내면에서 외부로 상대방 대상에게 투사를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적인 그런 역동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눈치를 보고 긴장을 하고 불안이 있을 때 자기들이 안정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반대쪽에 있는 자녀에게 투사를 하는 거죠. 가족의 융합이 클수록 투사 과정이 더 많이 이렇게 의존하게 되고 자녀들의 정서적인 손상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융합이 클수록 자녀들이 부모가 정서적으로 분리 독립이 되어 있지 않고 개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분화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융합이 많을수록 감정적으로 엉켜있고 얽혀있고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투사하는 양도 많다. 그렇게 보죠. 그렇게 되면 자녀들도 더 많은 정서적인 손상을 입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것이 세대별로 이어지고 원진 가족에게서 자녀에게 또 그 이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가족 투사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모셔널 컷오프라고 하는 정서적 단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투사 과정에 많이 개입된 자녀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원가족과 단절하겠다, 접촉을 끊어버리겠다 해서 가출하거나 또 부모를 만나지 않거나 말도 하지 않고 지낸다거나 하면서 원가족으로부터 단절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정서적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가족과 접촉하면서 생기는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와의 접촉을 끊는 행위를 이제 정서적 단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독재적일 때 이런 정서적인 단절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먼 곳에 가서 이렇게 살면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소식이 전해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정서적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단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원가족과의 접촉 또는 분할을 촉진을 해서 원가족과의 미해결된 애착을 잘 풀어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분화 문제이죠. 개인적인 분화, 원가족과의 분화가 참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아기가 젖을 떼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심리적으로 이 분화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 작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가족과의 융합된 이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이렇게 융합돼서 서로 끊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이성적으로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잘 분리를 시켜내고 서로 독립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 독립을 한다는 것이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독립을 이루는 것처럼 독립할 때는 아픔도 있고 불안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독립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결단과 용기가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정서적인 단절을 이겨내고 잘 분할을 통해서 원가족과의 단절이 아닌 좋은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전수 과정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멀티제너레이셔널 트랜스미션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다세대 전수 과정은 가족의 정수 과정이 여러 세대를 걸쳐서 반복되면서 이 투사 과정이 반복될 때 각 세대에서 점진적으로 불안과 융합에 이렇게 취약한 개인이 양산되어서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이나 저울증, 강박증, 정신분열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을 보현의 입장에서 오랜 기간 세대별로 연구를 통해서 해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세대를 거쳐서. 그래서 보현의 가족치료를 다세대 가족치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가족과 그 이후에 계속 세대별로 정서가 계속 전수가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세대별로 투사되어진 그런 부정적인 강한 정서들이 각종 정신장애를 만들고 단절을 만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전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대 가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수립이 돼야 되고 이 과정에서 분할을 촉진하는 그런 자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계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능 수준의 균열과 역할 유형의 반복이라는 이런 틀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어떤 그 기능장애 약물이나 알코올 기능장애를 가진 어떤 가족이 있을 때 다른 한쪽 배우자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과잉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내게 되는 거죠. 과잉 기능, 과소 기능 이런 면에 있어서 한쪽은 완전히 일을 못하게 되고 한쪽이 부양을 다 책임지고 이쪽에서도 보면 가족 부양을 하는 어떤 그 딸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어떤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 아들, 또 손자 이렇게 한 사람씩 나타나고 또 여자 쪽에서 꼭 이렇게 가족 부양을 해야 하는 이런 어떤 문제 역기능의 그런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세대에 걸쳐서 정서가 문제를 가진 융합된 불안한 긴장을 가진 또는 기능장애를 가진 이런 어떤 IP가 등장을 하면서 계속 그것이 세대별로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이는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전수 과정은 세대별로 계속해서 그 문제가 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 위치, 그 시블링 포지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형제자매 위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출생순위 위치에 따라서 가족의 정서 체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출생순위, 형제자매 위치.
그래서 장남과 장녀가 있고 차남 또 막내가 있는데 각각 심리가 다른 거죠. 장남, 장녀가 서로 만나면 갈등이 있다. 그런 이제 관점도 있습니다. 둘 다 장남, 장녀는 책임감이 강하고 시시하고 동생들을 시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면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차라리 장남과 차녀나 막내 이렇게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위치가 더 안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형제자매 위치에 대한 그런 심리는 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 심리학의 아들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적 정서 과정에서 사회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으면 이 융합의 압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집단의 분화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낮으면 사회 구성원들이 회피성, 공격성, 이기심이 훨씬 더 높아진다. 한 사회에 어떤 지진, 질병, 실직 이런 문제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는 공격성, 회피성, 이기심이 구성원들 간에 훨씬 더 높아지고 이렇게 심리적인 불안감이 커진다. 이것이 개인과 가정에도 나타나지만 사회에도 이런 정서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이는 입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의 주요 개념들이 포엔이 설정하고 또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엔의 가족 실호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 속에 특별히 분화라는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을 통하여 건강한 개인과 가족 구성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론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엔의 가족 치료 인원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